매일 밤 12시 그 거대 원숭이는 항상 도끼를 들고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새벽 5시가 되면 갑자기 사라졌다. 그리고 문을 열고 상황을 확인하러 나간 가족들은 결국 모두 거대 원숭이와 함께 사라졌다. 언제부터인가 매일 밤 문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아주 약했다. 마치 손톱으로 철제 방화문을 가볍게 긁는 것 같았다. 나중에는 긁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점점 더 귀에 거슬렸다. 마치 날카로운 칼로 문을 자르는 것 같았다. 무언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것 같았다. 결국 공식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했다. 이상한 신고 전화가 점차 늘어났다. 모든 신고자는 말했다. 자기 집 문 앞에 앞발에 도끼를 묶은 거대 원숭이가 있다고. 처음에는 당연히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을 열고 확인하러 나간 모든 사람은 결국 거대 원숭이와 함께 사라졌다. 거대 원숭이는 매일 밤 정시에 나타났다. 새벽 5시가 되면 사라졌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더 이상한 것은 낮에는 아무도 이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지금 나는 앞에 커플처럼 서로 과일을 먹여주며 붙어있다. 옆에 있는 친구는 동아리에서 새로 알게 된 여자애와 뜨겁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이나 두려움이 조금도 없다. 며칠 전에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이 긴 밤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러자 그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때서야 나는 알았다. 나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밤과 관련된 기억을 전혀 간직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계는 또 12시를 가리켰다. 내 동생 팡칭이 정시에 메시지를 보냈다. 문 밖에 있는 거대 원숭이 봤어? 우리 기숙사 문에는 엿보는 구멍이 없어. 나 정말 궁금해. 밖에 정말 도끼를 든 거대 원숭이가 있을까? 문밖에서 그 불안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또 시작되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이불을 단단히 여미고 모른다고 답했다. 넌 안 궁금해? 궁금하긴 궁금하지. 하지만 나는 겁이 나. 매일 밤 인터넷상의 사람들은 기억을 되찾은 듯 집단으로 깨어난다. 공식 계정들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문과 창문을 잠가 주십시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외출하지 마십시오. 외출하지 마십시오.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이런 규칙을 엄격하게 지켰다. 하지만 동생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오빠, 사라진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갔을까? 원숭이에게 살해당했을까? 아니면 다른 차원으로 갔을까? 모르겠어. 정말 상상이 안 돼. 용감한 사람 보여줄게. 이 사람이 오늘 밤 문 열기 챌린지 라이브를 예고했어. 보조 극장원과 만날 거야.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는 너희 학교 사람이야. 나는 링크를 클릭했다. 장위의 그 큰 얼굴이 예고 없이 카메라에 나타났다. 여러분, 제 라이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곧 기적을 목격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제가 직접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괴성의 근원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도끼를 든 거대 원숭이가 있는지. 자미는 내 같은 반 친구다. 반에서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이다. 아쉽게도 이상한 일이 퍼지기 시작한 후 그는 더 이상 수업에 오지 않았다. 나도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좋아요, 인기가 높아지면서 장희의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괴성은 밤에만 나타날까요? 왜 모두들 문 밖에 거대 원숭이가 있다고 주장할까요? 하지만 하늘은 허상이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실제다. 누가 직접 본 적 있습니까? 아래에 곧바로 누군가 답글을 달았다. 문을 연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다. 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감히 보지 못하니까. 당신 방송에 온 거죠. 자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 사라진 사람들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 그들이 존재했던 기억이 환각일까? 오늘 제가 카메라 앞에서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은 12시. 나는 빠르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다. 휴대폰을 들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화면 속 사람들과 함께 카운트다운을 했다. 54,321. 미칠 듯한 금속 마찰음이 정시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장희는 이미 문 앞에 서 있었다. 카메라를 문 위에 엿보기 구멍에 맞췄다. 아쉽게도 칠흑 같은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라이브 방송에서 사람들이 꾸물거리지 말라고 재촉하기 시작했다. 장희는 몸을 돌려 심호흡을 한 번 했다. 자신의 눈을 천천히 엿보는 구멍에 갖다 댔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진흙 덩어리처럼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마 그의 연기가 너무 과장되어서 댓글 창에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좀 무섭네. 문 밖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방송 효과 아니야? 친구, 귀신 흉내 그만 내. 너 빨리 문 열어. 중재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됐어, 형씨. 그냥 그런 위험 감수하지 마. 이 정도 트래픽 때문에 그럴 가치가 없어. 나도 무언가 말하려던 참에 장희가 갑자기 일어섰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마치 프로그램된 로봇 같았다.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문 앞으로 가서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문고리를 내렸다.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작은 틈새를 열었다. 나는 무심코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참았다. 문틈 밖의 공간은 마치 블랙홀 같았다. 모든 사람이 반응하기도 전에 장희는 털이 많은 큰 손에 이끌려 들어갔다. 어둠 속으로 장희의 비명은 목구멍에서 멈췄다. 그의 휴대폰도 땅에 떨어졌다. 화면은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모두가 뼈가 어긋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 뒤를 이어 귀에 거슬리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둔한 도끼가 한 번 또 한 번 무언가를 힘껏 베는 것 같았다. 내 심장이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목젖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휴대폰 벨이 갑자기 울렸다.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동생의 전화였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분명히 겁에 질린 것 같았다. 너 빨리 봤지? 스트리머를 끌고 나간 건 대체 뭐야? 정말 문 앞에 도끼를 든 거대 원숭이가 지키고 있는 거야? 그는 한숨에 여러 질문을 했다. 내 머리가 갑자기 심하게 아팠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에게 당부했다. 절대 문에서 멀리 떨어져. 내 호기심 잘 관리해.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다음 날 아침이었다.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빛이 비치고 또 바람이 불고 날이 좋은 날이었다. 이런 평온함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어젯밤의 모든 것이 꿈이었다고. 바로 이 학생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내 앞자리에 앉은 그 커플은 오늘 싸운 것 같다. 드물게 아침을 나눠 먹지 않았다. 아무도 장희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결국 참지 못했다. 옆에 있는 그 친구를 찔렀다. 너 어젯밤에 라이브 방송 봤어? 언제요? 지역 인기 검색어 1위. 장희의 라이브 방송. 누구 방송? 장희 어떡하지? 장희 내 목소리도 커졌다. 반의 10여 개의 눈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이번에 그 친구는 겨우 알아들었다. 장희가 누구야? 우리 반에 그런 사람 있었어? 이 한마디에 나는 완전히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뒤에 있던 사람이 작게 웃었다. 방우신이 또 시작했네. 걔 부모님 돌아가셔서 충격받은 거 아니야?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휴대폰을 꺼내 틱톡의 검색 기록을 찾았다. 사용자 이름을 다시 검색해도 없었다. 포기하지 않고 위챗을 열어 장희 주항을 검색했다. 찾아봤지만 모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나왔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땀방울이 모공에서 하나씩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등 전체가 끈적거렸다. 이상한 일이 생긴 후 장희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매우 확신한다. 그리고 그의 실제 존재를 확신한다. 하지만 지금의 사실은 나를 제외하고 반에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상상할 수 있다. 지금 내 얼굴이 얼마나 보기 흉할지. 다른 사람들이 구경하는 눈빛 아래에서 나는 교실을 뛰쳐나왔다. 왜냐하면 나는 한 곳에 가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무실에 가서 오늘 시험해 볼 생각이다. 학예 교수인 장 교수는 출석을 부르는 나쁜 버릇이 명분은 항상 가지고 다닌다. 나는 조용히 사무실 문을 밀었다. 마침 장 교수는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교재와 명부. 바로 문 앞 첫 번째 책상 위에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주황주자를 가리키며 보았다. 왔다 갔다 몇 번을 보았다. 없다. 여전히 장희의 이름은 정말 사라졌다. 이 순간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왜 아무도 실종자들을 찾지 않는지.
밤에 대한 모든 기억, 그리고 그 실종된 사람들, 그들과 관련된 모든 단서와 흔적을 포함하여 모두 깨끗이 사라질 것이다. 마치 다른 평행 세계로 들어간 것처럼 깨끗하게. 밤이 되어야만 현실 세계가 돌아온다. 모든 사람의 기억을 억지로 되찾게 한다. 하지만 왜 내 기억만 사라지지 않았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적어도 정상적인 그리고 걱정 없는 낮을 가질 수 없을까? 아니면 낮의 세계가 진짜 세계일까? 밤의 이상한 소리, 문밖의 거인에 대한 경고. 사라진 사람들이 환각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현실과 환각을 구분하지 못하는 괴짜일까? 정리하기 어려운 여러 의문 속에서 밤이 다시 찾아왔다. 12시가 되자 창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문 밖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움직임은 좀 이상했다. 이번에는 도끼로 문을 톱질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격렬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였다. 문 밖에 사람이 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귀를 문에 대었다. 문 밖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말했다. 풍신우, 빨리 도망쳐. 나는 거의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어젯밤 실종된 장위의 목소리였다. 그는 문밖의 것에 의해 끌려가 사라지지 않았는가? 왜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을까? 나는 심장 박동과 목소리, 톤을 조절하려고 노력했다. 너는 대학교 3학년 4반의 장위니? 말도 안 돼. 우리 반에 장위가 또 있어? 믿을 수 없어. 내가 정말 장위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내 말 좀 들어봐.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 빨리 도망쳐야 해. 알겠어? 문 열어. 말투가 강해지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커졌다. 나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려 했다.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내 동생 방청이 공교롭게도 나에게 큰 우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오빠, 나 너무 무서워. 장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나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방청은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오빠, 내 룸메이트가 사라졌어. 그는 문밖의 것에 속아서 나갔어. 방청, 울면서 나에게 모든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인터넷에 오랫동안 실종된 룸메이트가 문밖에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의 룸메이트는 속아서 문을 열었다. 나간 후에는 사라졌다. 내 친구는 분명히 밖의 것에 속았을 거야. 이것에 나는 완전히 멍해졌다. 문 밖에 있는 게 한 마리. 살인 도끼 거대 원숭이라고 하지 않았어? 거대 원숭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사람을 속일 수 있어? 오빠, 그건 꼭 거대 원숭이가 아닐 수도 있어. 어쩌면 어떤 괴물일지도 몰라. 나는 정말 그 친구가 말하는 걸 들었어. 세상에, 내가 어떻게 그에게 말해야 할까? 이 순간 내 문 밖에는 내 친구라고 주장하는 녀석이 서 있다. 장위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며 내 이름을 불렀다. 풍정은 즉시 경계하며 물었다. 무슨 소리야?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오빠? 문 밖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나 너무 무서워. 오빠, 절대 문 열지 마. 풍정은 감정이 무너졌다. 목청껏 울기 시작했다. 나는 서둘러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었었다. 문 밖의 어떤 소리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동생은 그제서야 안심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나는 늦잠을 잤다. 허둥지둥 교실로 뛰어들어갔을 때 장 교수는 막 출석을 부르려던 참이었다. 나는 반의 학생들이 또 줄어든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다음 순간 장 교수는 웃으며 명부를 닫았다. 아주 좋아. 오늘 우리 반은 또 전원 출석이군. 여러분 공부 열의가 대단하네요. 나는 겨우 절반만 채워진 교실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전원 출석이라고 불렀다. 항상 샴쌍둥이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커플이 실종됐다. 학교 얼짱 왕명양도 실종됐다. 문밖에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능력 향상과 관련이 있다. 말 못하는 거인에서 말하는 의인화된 괴물까지. 그건 대체 뭐야? 나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다. 수업을 빼먹고 구운 소시지를 샀다. 교사 건물 옆 잔디밭에 앉았다. 두 입 빼어 물자마자 만두 머리를 한 소녀가 내 앞으로 달려왔다. 착하다고 말했다. 선생님, 땡땡이 치시네요. 그녀는 옆반이다. 이름은 장효청. 아주 예쁘다. 구애하는 사람이 많다. 나는 장 선생님 수업 듣는 걸 좋아해. 그는 항상 말을 질질 끈다. 요점이 없어 보인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녀는 웃으며 나에게 물었다. 아마도요. 나는 대충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 나는 더 묻고 싶다. 그들 반에서도 많은 사람이 사라졌는지,
그녀는 나의 이상함을 눈치챈 것 같았다. 갑자기 웃으며 이상한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다.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 괜찮아. 대담하게 물어봐. 오늘 밤 시간 있으세요? 지금 저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는 친구가 별로 없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항상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 그녀는 바로 승낙했다. 아주 즐겁게 웃었다. 밤 12시가 막 지났다. 자미가 또 왔다. 형씨, 내 말 좀 들어봐. 시간이 정말 없어. 나는 오래 머물 수 없어. 빨리 문 열어줘. 그는 계속 문을 두드려. 터부죄다 취향워. 다행히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가 문을 부술 수 없는 것 같았다. 이 문을 스스로 나가지 않는 한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니 두려움도 많이 줄었다. 내가 자미가 아니라는 걸 알아. 며칠 전에 진짜 자미는 내 눈앞에서 잡혀갔어. 말해봐. 넌 대체 뭐야? 왜 내 친구인 척 나를 찾아왔어? 문박의 목소리는 좀 어이없다는 듯했다. 증거를 원한다고? 좋아, 들어줄게. 그 후 문박의 목소리는 많은 것을 세세히 나와 그만이 아는 일들을 말해야겠다. 나는 그의 이 말에 흔들렸다. 나는 참지 못하고 일어나 문 위의 엿보기 구멍에 다가가.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머니 속 휴대폰이 갑자기 또 울렸다. 내 룸메이트들이 모두 없어. 나 너무 외로워. 밖에 자미가 갑자기 문을 세게 쳤다. 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동생도 이쪽의 움직임을 들었다. 오빠, 지금 누가 내 옆에 있어? 라고 물었다. 나는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 자미가 문밖에서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 오빠, 절대 믿으면 안 돼. 생각해봐. 자미는 라이브 방송 중에 사라졌잖아. 우리 모두 직접 봤잖아. 내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문에서 멀리 떨어진 후에 즉시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거야. 풍경의 목소리가 점점 흥분했다. 자미 쪽도 지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문을 세게 두드리고 한쪽에서는 큰 소리로 나에게 물었다. 방신우야, 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내 동생이랑? 내가 말하는데 내 동생은 이미 죽었어. 다른 사람 믿지 마. 나를 믿어야 해, 형제. 내가 널 해치지 않을 거야. 풍정은 차갑게 웃었다. 발전이 꽤 빠르네. 벌써 인간 흉내를 낼 수 있게 됐네. 내 룸메이트가 어떻게 속았는지 알 것 같아. 나간 지 얼마 안 됐어. 혼란이 완전히 나를 지배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 둘은 각자의 논리가 있었다. 그리고 둘 다 타당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맞아, 나를 모르는 두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항상 동시에 나타나는 것. 이것 자체가 가장 큰 의문점이다. 나는 이 질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 둘이 각각 어떤 대답을 할지 보자. 방청의 대답은 오빠, 우리 매일 밤 이 시간에 전화 통화하지 않아? 말인가요? 그가 걸었다. 일부러 우리가 통화할 때 나타났다. 그리고 장희의 대답은 좀 믿기 어려웠다. 무슨 소리야? 나 내 동생 방청 알아. 그녀는 너와 전혀 닮지 않았어. 그녀는 하얀 피부에 큰 눈을 가졌어. 코끝에는 점도 하나 있어. 방청은 계속 고향에서 학교를 다녔다. 장희는 어떻게 그녀를 알게 되었을까? 하지만 그의 방청 외모 묘사는 매우 정확했다. 우리 반이 함께 졸업여행을 갔을 때 너 방청도 데려왔잖아. 잊었어?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나도 기억을 잃었나? 열심히 기억을 떠올리려 한 결과는 현기증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갑자기 격렬하게 밀려오는 졸음. 다음 날 깨어났을 때 나는 한참 동안 멍했다. 나중에 방청과 장희가 각각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갑자기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내 동생 방청. 나 정말 한동안 그녀와 만나지 못했다. 우리가 연락할 때마다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다. 영상통화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설마 그녀는 정말 장어가 말한 대로 이미 죽었을까? 나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갑자기 옆반의 장유청을 또 만났다. 그녀가 나를 막아 좀 화가 나서 나에게 물었다. 어젯밤 왜 전화 안 했어? 나는 그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잠들어 버렸어. 그녀의 얼굴색이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실망하기 어려웠다. 사실 어젯밤 문박의 이상한 소리에 잠을 못 잤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어. 내가 전화할 줄 알았는데. 문박의 이상한 소리에 나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설마 내가 드디어 만난 건가? 밤의 기억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서둘러 물었다. 너희 집 문밖에도 그게 있어? 무슨 소리야? 설명하기 어려워. 어떤 사람은 그가 거원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그가 위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나도 잘 몰라. 왜냐하면 나는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유경은 역시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그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했다. 정말로 반신언어 아직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 나와 장유청은 어제만 만난 거 아니었나? 그가 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건 무슨 뜻일까? 나의 의혹을 보고 그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에휴. 됐어. 언제 내가 나를 기억해내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오늘 나는 집에 오자마자 잤다. 깨어났을 때 마침 밤 12시였다. 딩링링 전화가 정시에 울렸다. 문박의 소리도 정시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거절을 눌렀다. 대신 메시지를 보냈다. 동생아, 지금 내 룸메이트가 없으니까 우리 영상 통화하자. 그는 몇 분이 지나서야 나에게 답장을 보냈다. 오빠, 알다시피 우리 학교는 엄격하다. 11시가 지나면 전기가 끊긴다. 이런 답장을 듣고 문박의 장이가 웃었다. 봐. 내가 말한 대로지? 그는 감히 얼굴을 보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가짜이기 때문이다. 이미 죽었다. 내가 문박에서 귀신 흉내내지 않을 용기가 있다면 나한테도 영상 통화 걸어봐. 내가 진짜 문어인지 보자. 정말 문 밖에 있는지. 예상치 못하게 방천에 의해 장어도 막혔다. 그래서 그 둘은 또 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더 이상 그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을 들을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세 번째 선택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아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최근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의 펜팔 친구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낮과 밤의 기억을 동시에 간직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그의 의견을 물어보기로 결정했다. 예상치 못하게 내가 이렇게 말하자 방정은 절망적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 그 사람은 분명 장유와 한패일 거야. 너는 분명히 후회할 거야. 후회할까? 정말 계속 내 마음속에는 희미한 회상이 있었다. 하지만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 잠깐 바쁜 후에 드디어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판생우, 드디어 내가 누군지 기억났어? 기억났어. 그럼 나랑 만날래? 그럼 돌아와.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났다. 그때 번개가 구름을 가르는 순간 온 방이 과도하게 노출된 흰색으로 드러났다. 빗소리와 천둥 소리가 뚝 그쳤다. 휴대폰 화면의 미광이 사라지기 전에 나는 내 그림자가 벽에서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을 보았다. 전화를 끊는 순간 주위의 모든 것이 완전히 고요해졌다. 문박의 장유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정의 전화도 더 이상 끈질기게 쫓아오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분명히 새벽인데 밖의 빛이 유난히 밝았다. 나는 호기심에 커튼을 열었다. 순간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백색 광에 나는 무심코 눈을 감았다. 나는 또 모르는 사이에 잠들었나? 이번 잠은 아주 오래 잔 것 같다. 눈꺼풀이 무거워 들어 올릴 수 없었다. 귀에 거슬리는 기기 소리가 삐삐삐 울리면서 내 주위에 갑자기 여러 사람이 생겼다. 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나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깨어났어 라고 말했다. 깨어났어. 그 후 그 길지 않은 사회 뉴스를 나는 한참을 보고서야 다 보았다. 어떤 대학 졸업생들이 버스를 대절하여 여행을 가던 중 폭우를 만나 차량이 산사태에 휘말려 절벽으로 추락했다. 학생 절반 이상이 사망했다. 구조 작업이 긴급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다. 버스가 심하게 변형되어 구조대원들이 도끼로 차체를 해체하고 있다. 추락한 버스 구조 작업 완료. 구조된 학생들이 잇따라 위험에서 벗어났다. 이 생각에 나는 가슴이 아파 숨이 막힐 뻔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그 사고로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 옆에 있던 장유청이 다정하게 손수건을 건넸다. 너 너무 자책했어. 잠재의식에 빠져서 나올 뻔했어. 하지만 방청은 정말 너를 원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문어는 몇 번의 수술 끝에 며칠 전에 생명의 위험을 벗어났습니다. 장미가 몇 번이고 나를 찾아와 데려가려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내 목숨을 구하고 싶었던 것이다. 문을 밀어도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위 사라짐이란 잠재의식 세계에서의 이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매일 밤의 도끼 소리와 문밖의 거대한 원숭이에 관해서는 뉴스 속 완전 무장한 구조대원들을 보며
나도 답을 찾은 것 같다. 그들은 위태로운 생명 하나하나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끌어올렸다. 마지막으로 나는 중환자실에 가서 장의를 만났다. 그는 머리와 몸에 두꺼운 붕대를 감고 있었다. 온통 미세린 타이어맨 같아 보였다. 나는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형제, 나 돌아왔어. 믿어줘. 내 세상에서 널 찾을게.